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깊이 있는 지식 채널입니다. 은퇴 후 따스한 햇살 아래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즐기는 평화로운 삶. 우리 모두가 꿈꾸는 풍요로운 노후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두 가지 큰 산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입니다. 젊은 시절 땀 흘려 일하며 꼬박꼬박 세금을 냈는데 노후 생활을 위해 아껴 모은 연금에서 또다시 무언가를 떼어간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허탈함과 억울함을 느끼곤 합니다. 월급 받을 때 이미 세금 냈는데 그 돈으로 만든 연금에서 또 세금을 떼는 건 이중과세 아닌가 하는 의문 지극히 당연합니다. 특히 우리 노후 복지의 가장 큰 기둥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에 붙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더욱 민감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받게 될 모든 연금에 대해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그리고 어떻게 부과되는지 그 원리부터 차근차근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어느 정도 금액이 부과되는지 구체적인 계산까지 함께 해보며 막연했던 불안감을 뚜렷한 지식으로 바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여정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더 깊이 있고 유용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소중한 동력이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노후를 계획할 때 흔히 5층 연금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는 우리의 노후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5단계의 소득 보장 체계를 의미합니다. 가장 아래 1층에는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2층에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며 의무적으로 혹은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공적연금이 자리합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별정 우체국연금이 포함되며 이 5가지를 5대 공적연금이라 부릅니다. 3층은 재직 기간 동안 쌓아온 퇴직금을 기반으로 하는 퇴직연금입니다. 4층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미래를 준비하는 개인연금으로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상품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5층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양한 연금들 중에서 어떤 것에 세금이 붙고 어떤 것에는 붙지 않는 걸까요? 세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 과세의 핵심은 이중과세 방지 원칙에 있습니다. 즉, 연금을 만드는 재원이 되는 돈에 대해 과거에 세금을 냈었는지 아니면 세금 혜택을 받았는지에 따라 현재의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연금은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납입할 당시에 세금을 내지 않았던 돈으로 만들어진 연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할 때는 근로자의 소득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적립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으로 받든 그 시점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납입할 때 세금 혜택, 즉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를 떠올려 보면 쉽습니다. 국민연금 납입액은 소득공제 항목에, 연금저축이나 IRP 납입액은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납입 단계에서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것은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은 돈으로 연금을 모은 것과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는 것이죠. 공적연금과 연금계좌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연금들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은 국가의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은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금이 없습니다. 보험사의 연금보험 상품 역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각 연금별로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적연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적연금은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공적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2001년 이전에 납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월 100만원, 즉 연간 12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 계시다고 가정해봅시다. 총 납입기간이 30년인데 2001년 이전 납입기간이 10년이고 2002년 이후 납입기간이 20년이라면 전체 연금액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연 800만 원만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과세 대상 소득 800만 원에서 또 각종 공제를 해줍니다. 먼저 부양가족이 없어도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150만 원을 기본적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연금소득공제라는 것을 추가로 차감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 연금액에 따라 최대연 900만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앞선 예시의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 800만 원에서 인적공제 150만 원과 연금소득공제 약 520만 원을 빼고 나면 실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약 1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율 최저 구간인 6%를 곱하면 산출세액은 약 7만 8천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빼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8천 원에 불과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2002년 이후 납입분 기준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거의 없거나 매우 적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둘째, 개인연금 계좌, 즉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이 상품들은 연말정산 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3, 2%에서 16, 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강력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 혜택을 받은 원금과 이 돈을 굴려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세율은 수령 당시 나이에 따라 3%에서 5%로 매우 낮은 편이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연간 1,500만 원이라는 기준입니다. 만약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받는 연금 수령액 이하 내에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이때는 연금액 전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종합과세를 선택하거나 16, 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많은 은퇴자라면 종합과세 시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연금 수령액을 연 1,500만 원 이하로 조절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퇴직연금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면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야 했던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그 세율의 30%에서 40%를 깎아준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수령하면 할인율이 더 커지므로 세금 측면에서는 연금 수령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제 세금 문제를 넘어 또 하나의 큰 산인 건강보험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역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에 있어서는 세금과 적용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현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연금은 5대 공적연금이 유일합니다. 즉,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현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상으로는 사적연금도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미래의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세금과는 달리 2001년 이전 납입분까지 포함한 총 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연금액의 50%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국민연금을 200만 원 받는다면 그 절반인 100만 원을 소득으로 보고 여기에 현행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만약 요율이 8%라면 월 8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셈입니다. 물론 이는 연금 소득만 고려한 계산이며 개인의 다른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최종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금 수령 시 마주하게 될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연금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개인이 노후를 준비하려는 노력에 대해 과도한 세금이나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당장의 재정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연금 관련 정책들이 신중하게 설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제도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정된 미래를 여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깊이 있는 지식 채널입니다. 은퇴 후 따스한 햇살 아래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즐기는 평화로운 삶. 우리 모두가 꿈꾸는 풍요로운 노후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두 가지 큰 산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입니다. 젊은 시절 땀 흘려 일하며 꼬박꼬박 세금을 냈는데 노후 생활을 위해 아껴 모은 연금에서 또다시 무언가를 떼어간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허탈함과 억울함을 느끼곤 합니다. 월급 받을 때 이미 세금 냈는데 그 돈으로 만든 연금에서 또 세금을 떼는 건 이중과세 아닌가 하는 의문 지극히 당연합니다. 특히 우리 노후 복지의 가장 큰 기둥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에 붙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더욱 민감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받게 될 모든 연금에 대해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그리고 어떻게 부과되는지 그 원리부터 차근차근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어느 정도 금액이 부과되는지 구체적인 계산까지 함께 해보며 막연했던 불안감을 뚜렷한 지식으로 바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여정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더 깊이 있고 유용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소중한 동력이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노후를 계획할 때 흔히 5층 연금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는 우리의 노후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5단계의 소득 보장 체계를 의미합니다. 가장 아래 1층에는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2층에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며 의무적으로 혹은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공적연금이 자리합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별정 우체국연금이 포함되며 이 5가지를 5대 공적연금이라 부릅니다. 3층은 재직 기간 동안 쌓아온 퇴직금을 기반으로 하는 퇴직연금입니다. 4층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미래를 준비하는 개인연금으로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상품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5층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양한 연금들 중에서 어떤 것에 세금이 붙고 어떤 것에는 붙지 않는 걸까요? 세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 과세의 핵심은 이중과세 방지 원칙에 있습니다. 즉, 연금을 만드는 재원이 되는 돈에 대해 과거에 세금을 냈었는지 아니면 세금 혜택을 받았는지에 따라 현재의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연금은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납입할 당시에 세금을 내지 않았던 돈으로 만들어진 연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할 때는 근로자의 소득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적립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으로 받든 그 시점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납입할 때 세금 혜택, 즉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를 떠올려 보면 쉽습니다. 국민연금 납입액은 소득공제 항목에, 연금저축이나 IRP 납입액은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납입 단계에서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것은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은 돈으로 연금을 모은 것과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는 것이죠. 공적연금과 연금계좌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연금들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은 국가의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은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금이 없습니다. 보험사의 연금보험 상품 역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각 연금별로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적연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적연금은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공적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2001년 이전에 납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월 100만원, 즉 연간 12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 계시다고 가정해봅시다. 총 납입기간이 30년인데 2001년 이전 납입기간이 10년이고 2002년 이후 납입기간이 20년이라면 전체 연금액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연 800만 원만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과세 대상 소득 800만 원에서 또 각종 공제를 해줍니다. 먼저 부양가족이 없어도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150만 원을 기본적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연금소득공제라는 것을 추가로 차감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 연금액에 따라 최대연 900만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앞선 예시의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 800만 원에서 인적공제 150만 원과 연금소득공제 약 520만 원을 빼고 나면 실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약 1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율 최저 구간인 6%를 곱하면 산출세액은 약 7만 8천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빼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8천 원에 불과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2002년 이후 납입분 기준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거의 없거나 매우 적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둘째, 개인연금 계좌, 즉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이 상품들은 연말정산 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3, 2%에서 16, 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강력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 혜택을 받은 원금과 이 돈을 굴려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세율은 수령 당시 나이에 따라 3%에서 5%로 매우 낮은 편이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연간 1,500만 원이라는 기준입니다. 만약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받는 연금 수령액 이하 내에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이때는 연금액 전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종합과세를 선택하거나 16, 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많은 은퇴자라면 종합과세 시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연금 수령액을 연 1,500만 원 이하로 조절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퇴직연금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면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야 했던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그 세율의 30%에서 40%를 깎아준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수령하면 할인율이 더 커지므로 세금 측면에서는 연금 수령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제 세금 문제를 넘어 또 하나의 큰 산인 건강보험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역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에 있어서는 세금과 적용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현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연금은 5대 공적연금이 유일합니다. 즉,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현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상으로는 사적연금도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미래의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세금과는 달리 2001년 이전 납입분까지 포함한 총 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연금액의 50%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국민연금을 200만 원 받는다면 그 절반인 100만 원을 소득으로 보고 여기에 현행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만약 요율이 8%라면 월 8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셈입니다. 물론 이는 연금 소득만 고려한 계산이며 개인의 다른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최종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금 수령 시 마주하게 될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연금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개인이 노후를 준비하려는 노력에 대해
과도한 세금이나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당장의 재정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연금 관련 정책들이 신중하게 설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제도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정된 미래를 여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깊이 있는 지식 채널입니다. 은퇴 후 따스한 햇살 아래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즐기는 평화로운 삶. 우리 모두가 꿈꾸는 풍요로운 노후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두 가지 큰 산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입니다. 젊은 시절 땀 흘려 일하며 꼬박꼬박 세금을 냈는데 노후 생활을 위해 아껴 모은 연금에서 또다시 무언가를 떼어간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허탈함과 억울함을 느끼곤 합니다. 월급 받을 때 이미 세금 냈는데 그 돈으로 만든 연금에서 또 세금을 떼는 건 이중과세 아닌가 하는 의문 지극히 당연합니다. 특히 우리 노후 복지의 가장 큰 기둥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에 붙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더욱 민감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받게 될 모든 연금에 대해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그리고 어떻게 부과되는지 그 원리부터 차근차근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어느 정도 금액이 부과되는지 구체적인 계산까지 함께 해보며 막연했던 불안감을 뚜렷한 지식으로 바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여정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더 깊이 있고 유용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소중한 동력이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노후를 계획할 때 흔히 5층 연금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는 우리의 노후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5단계의 소득 보장 체계를 의미합니다. 가장 아래 1층에는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2층에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며 의무적으로 혹은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공적연금이 자리합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별정 우체국연금이 포함되며 이 5가지를 5대 공적연금이라 부릅니다. 3층은 재직 기간 동안 쌓아온 퇴직금을 기반으로 하는 퇴직연금입니다. 4층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미래를 준비하는 개인연금으로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상품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5층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양한 연금들 중에서 어떤 것에 세금이 붙고 어떤 것에는 붙지 않는 걸까요? 세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 과세의 핵심은 이중과세 방지 원칙에 있습니다. 즉, 연금을 만드는 재원이 되는 돈에 대해 과거에 세금을 냈었는지 아니면 세금 혜택을 받았는지에 따라 현재의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연금은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납입할 당시에 세금을 내지 않았던 돈으로 만들어진 연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할 때는 근로자의 소득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적립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으로 받든 그 시점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납입할 때 세금 혜택, 즉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를 떠올려 보면 쉽습니다. 국민연금 납입액은 소득공제 항목에, 연금저축이나 IRP 납입액은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납입 단계에서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것은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은 돈으로 연금을 모은 것과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는 것이죠. 공적연금과 연금계좌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연금들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은 국가의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은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금이 없습니다. 보험사의 연금보험 상품 역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각 연금별로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적연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적연금은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공적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2001년 이전에 납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월 100만원, 즉 연간 12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 계시다고 가정해봅시다. 총 납입기간이 30년인데 2001년 이전 납입기간이 10년이고 2002년 이후 납입기간이 20년이라면 전체 연금액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연 800만 원만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과세 대상 소득 800만 원에서 또 각종 공제를 해줍니다. 먼저 부양가족이 없어도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150만 원을 기본적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연금소득공제라는 것을 추가로 차감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 연금액에 따라 최대연 900만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앞선 예시의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 800만 원에서 인적공제 150만 원과 연금소득공제 약 520만 원을 빼고 나면 실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약 1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율 최저 구간인 6%를 곱하면 산출세액은 약 7만 8천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빼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8천 원에 불과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2002년 이후 납입분 기준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거의 없거나 매우 적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둘째, 개인연금 계좌, 즉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이 상품들은 연말정산 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3, 2%에서 16, 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강력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 혜택을 받은 원금과 이 돈을 굴려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세율은 수령 당시 나이에 따라 3%에서 5%로 매우 낮은 편이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연간 1,500만 원이라는 기준입니다. 만약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받는 연금 수령액 이하 내에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이때는 연금액 전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종합과세를 선택하거나 16, 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많은 은퇴자라면 종합과세 시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연금 수령액을 연 1,500만 원 이하로 조절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퇴직연금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면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야 했던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그 세율의 30%에서 40%를 깎아준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수령하면 할인율이 더 커지므로 세금 측면에서는 연금 수령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제 세금 문제를 넘어 또 하나의 큰 산인 건강보험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역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에 있어서는 세금과 적용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현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연금은 5대 공적연금이 유일합니다. 즉,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현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상으로는 사적연금도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미래의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세금과는 달리 2001년 이전 납입분까지 포함한 총 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연금액의 50%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국민연금을 200만 원 받는다면 그 절반인 100만 원을 소득으로 보고 여기에 현행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만약 요율이 8%라면 월 8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셈입니다. 물론 이는 연금 소득만 고려한 계산이며 개인의 다른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최종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금 수령 시 마주하게 될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연금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개인이 노후를 준비하려는 노력에 대해 과도한 세금이나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당장의 재정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연금 관련 정책들이 신중하게 설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제도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정된 미래를 여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깊이 있는 지식 채널입니다. 은퇴 후 따스한 햇살 아래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즐기는 평화로운 삶. 우리 모두가 꿈꾸는 풍요로운 노후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두 가지 큰 산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입니다. 젊은 시절 땀 흘려 일하며 꼬박꼬박 세금을 냈는데 노후 생활을 위해 아껴 모은 연금에서 또다시 무언가를 떼어간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허탈함과 억울함을 느끼곤 합니다. 월급 받을 때 이미 세금 냈는데 그 돈으로 만든 연금에서 또 세금을 떼는 건 이중과세 아닌가 하는 의문 지극히 당연합니다. 특히 우리 노후 복지의 가장 큰 기둥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에 붙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더욱 민감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받게 될 모든 연금에 대해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그리고 어떻게 부과되는지 그 원리부터 차근차근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어느 정도 금액이 부과되는지 구체적인 계산까지 함께 해보며 막연했던 불안감을 뚜렷한 지식으로 바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여정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더 깊이 있고 유용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소중한 동력이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노후를 계획할 때 흔히 5층 연금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는 우리의 노후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5단계의 소득 보장 체계를 의미합니다. 가장 아래 1층에는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2층에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며 의무적으로 혹은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공적연금이 자리합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별정 우체국연금이 포함되며 이 5가지를 5대 공적연금이라 부릅니다. 3층은 재직 기간 동안 쌓아온 퇴직금을 기반으로 하는 퇴직연금입니다. 4층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미래를 준비하는 개인연금으로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상품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5층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양한 연금들 중에서 어떤 것에 세금이 붙고 어떤 것에는 붙지 않는 걸까요? 세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 과세의 핵심은 이중과세 방지 원칙에 있습니다. 즉, 연금을 만드는 재원이 되는 돈에 대해 과거에 세금을 냈었는지 아니면 세금 혜택을 받았는지에 따라 현재의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연금은 크게 2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납입할 당시에 세금을 내지 않았던 돈으로 만들어진 연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할 때는 근로자의 소득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적립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으로 받든 그 시점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납입할 때 세금 혜택, 즉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를 떠올려 보면 쉽습니다. 국민연금 납입액은 소득공제 항목에, 연금저축이나 IRP 납입액은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납입 단계에서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것은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은 돈으로 연금을 모은 것과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는 것이죠. 공적연금과 연금계좌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연금들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은 국가의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은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금이 없습니다. 보험사의 연금보험 상품 역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각 연금별로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적연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적연금은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공적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2001년 이전에 납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월 100만 원,
즉 연간 12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 계시다고 가정해 봅시다. 총 납입기간이 30년인데 2001년 이전 납입기간이 10년이고 2002년 이후 납입기간이 20년이라면 전체 연금액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연 800만 원만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과세 대상 소득 800만 원에서 또 각종 공제를 해줍니다. 먼저 부양가족이 없어도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150만 원을 기본적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연금소득공제라는 것을 추가로 차감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 연금액에 따라 최대 연 900만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앞선 예시의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 800만 원에서 인적공제 150만 원과 연금소득공제 약 520만 원을 빼고 나면 실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약 1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율 최저 구간인 6%를 곱하면 산출세액은 약 7만 8천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빼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8천 원에 불과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2002년 이후 납입분 기준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거의 없거나 매우 적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둘째, 개인연금 계좌, 즉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이 상품들은 연말정산 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3, 2%에서 16, 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강력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 혜택을 받은 원금과 이 돈을 굴려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세율은 수령 당시 나이에 따라 3%에서 5%로 매우 낮은 편이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연간 1,500만 원이라는 기준입니다. 만약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받는 연금 수령액 이하내에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이때는 연금액 전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종합과세를 선택하거나 16, 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많은 은퇴자라면 종합과세 시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연금 수령액을 연 1,500만 원 이하로 조절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퇴직연금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면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야 했던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그 세율의 30%에서 40%를 깎아준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수령하면 할인율이 더 커지므로 세금 측면에서는 연금 수령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제 세금 문제를 넘어 또 하나의 큰 산인 건강보험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역시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에 있어서는 세금과 적용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현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연금은 5대 공적연금이 유일합니다. 즉,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현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상으로는 사적연금도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미래의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세금과는 달리 2001년 이전 납입분까지 포함한 총 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연금액의 50%에 대해서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국민연금을 200만 원 받는다면
그 절반인 100만 원을 소득으로 보고 여기에 현행 건강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만약 요율이 8%라면 월 8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셈입니다. 물론 이는 연금 소득만 고려한 계산이며 개인의 다른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최종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금 수령 시 마주하게 될 세금과 건강보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연금의 역할은 점차 축소되고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개인이 노후를 준비하려는 노력에 대해 과도한 세금이나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당장의 재정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연금 관련 정책들이 신중하게 설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달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지혜로운 노후 준비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제도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정된 미래를 여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노후를 위한 깊이 있는 지식 채널입니다. 은퇴 후 따스한 햇살 아래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즐기는 평화로운 삶. 우리 모두가 꿈꾸는 풍요로운 노후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두 가지 큰 산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입니다. 젊은 시절 땀 흘려 일하며 꼬박꼬박 세금을 냈는데 노후 생활을 위해 아껴 모은 연금에서 또다시 무언가를 떼어간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허탈함과 억울함을 느끼곤 합니다. 월급 받을 때 이미 세금 냈는데 그 돈으로 만든 연금에서 또 세금을 떼는 건 이중과세 아닌가 하는 의문 지극히 당연합니다. 특히 우리 노후 복지의 가장 큰 기둥이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에 붙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더욱 민감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받게 될 모든 연금에 대해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그리고 어떻게 부과되는지 그 원리부터 차근차근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또한 실제로 어느 정도 금액이 부과되는지 구체적인 계산까지 함께 해보며 막연했던 불안감을 뚜렷한 지식으로 바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여정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해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더 깊이 있고 유용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소중한 동력이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노후를 계획할 때 흔히 5층 연금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는 우리의 노후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5단계의 소득 보장 체계를 의미합니다. 가장 아래 1층에는 국가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2층에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며 의무적으로 혹은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공적연금이 자리합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별정 우체국연금이 포함되며 이 5가지를 5대 공적연금이라 부릅니다. 3층은 재직 기간 동안 쌓아온 퇴직금을 기반으로 하는 퇴직연금입니다. 4층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미래를 준비하는 개인연금으로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상품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5층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양한 연금들 중에서 어떤 것에 세금이 붙고 어떤 것에는 붙지 않는 걸까요? 세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금과세의 핵심은 이중과세 방지 원칙에 있습니다. 즉, 연금을 만드는 재원이 되는 돈에 대해 과거에 세금을 냈었는지 아니면 세금 혜택을 받았는지에 따라 현재의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세금이 부과되는 연금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납입할 당시에 세금을 내지 않았던 돈으로 만들어진 연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할 때는 근로자의 소득에서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적립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든 연금으로 받든 그 시점에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납입할 때 세금 혜택, 즉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때를 떠올려 보면 쉽습니다. 국민연금 납입액은 소득공제 항목에, 연금저축이나 IRP 납입액은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납입 단계에서 세금을 돌려받았다는 것은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은 돈으로 연금을 모은 것과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는 것이죠. 공적연금과 연금계좌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연금들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은 국가의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은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으로 보지 않아 세금이 없습니다. 보험사의 연금보험 상품 역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각 연금별로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적연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적연금은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공적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2001년 이전에 납입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월 100만원, 즉 연간 12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 계시다고 가정해봅시다. 총 납입기간이 30년인데 2001년 이전 납입기간이 10년이고 2002년 이후 납입기간이 20년이라면 전체 연금액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연 800만 원만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과세 대상 소득 800만 원에서 또 각종 공제를 해줍니다. 먼저 부양가족이 없어도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150만 원을 기본적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연금소득공제라는 것을 추가로 차감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 연금액에 따라 최대연 900만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앞선 예시의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 800만 원에서 인적공제 150만 원과 연금소득공제 약 520만 원을 빼고 나면 실제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약 1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율 최저 구간인 6%를 곱하면 산출세액은 약 7만 8천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빼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8천 원에 불과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2002년 이후 납입분 기준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이 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거의 없거나 매우 적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둘째, 개인연금 계좌, 즉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이 상품들은 연말정산 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3, 2%에서 16, 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강력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금 혜택을 받은 원금과
이 돈을 굴려서 발생한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세율은 수령 당시 나이에 따라 3%에서 5%로 매우 낮은 편이며